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변동성이 정말 큰 시장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주목받는 투자 전략 하나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밸런스 기사를 봤는데요. This fund avoids fads and volatility. Why AI stocks are in the mix. 여기 나오는 아메리칸 펀드 워싱턴 뮤추얼의 알란 베로 매니저. 이분의 투자 철학이 왜 지금 이 시점에 흥미로운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거시경제도 그렇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안개가 자욱한 느낌이잖아요, 요즘. 맞아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죠. 그래서 다들 좀 안정적이면서도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베로 매니저의 방식이 좀 독특한 게 단기 유행은 일부러 피하는 것 같은데 또 AI처럼 완전 핫한 테마는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게 단순 가치 투자다 아니면 성장주 투자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약간 경계에 있는 느낌?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요. 다른 게 아니라 베로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그 논리의 핵심,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시장의 비효율을 어떻게 본다는 건지, 기업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고수하는지, 특히 그 확률적 사고라는 키워드가 중요해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깊이를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 여러분도 베로의 생각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그 베로 철학의 시작점은요. 시장을 복잡 적은계, 영어로는 Complex Adaptive System, CAS라고 부르죠. 이걸로 본다는 데 있어요. 복잡 적은 게요. 그게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아, 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약간 기계처럼 예측 가능한 뭔가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쵸. 예측 모델 같은 거 만들고. 네, 근데 베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나 기업 같은 이 주체들이 서로 막 상호작용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약간 살아있는 시스템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시장을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본다. 그게 그냥 시장 예측 어렵다. 이 말이랑은 좀 다른 깊이가 있는 거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 건가요? 접근 방식에서요? 핵심적인 차이는요, 예측 자체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가진 속성에 집중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시스템의 속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울 수 있어요. 운전자 개개인은 신호 지키고 차선 지키고 규칙 따르잖아요. 네. 근데 전체 교통 상황은 갑자기 막 막히기도 하고 또 예상 외로 뻥 뚫리지도 하고 예측이 잘 안 되죠. 아, 그쵸. 정말 그렇죠. 베로는 시장도 약간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예측보다는 다양한 가능성들,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회복 탄력성, 이걸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복 탄력성, resilience. 네. 그래서 단기 유행이라던가 시장 타이밍 맞추기 이런 것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힘, 펀더멘탈이죠. 그리고 얼마나 잘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 생존 능력,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비유가 재밌네요. 교통 흐름처럼. 그럼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과 생존 능력에 집중한다면 요즘 제일 뜨거운 AI 주식 투자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네, 그게 궁금하죠. 언뜻 보면 그냥 유행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 원칙이랑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여기서 그 확률적 사고, probabilistic thinking이라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확률적 사고. 네, 베로는 AI라는 테마가 지금 유행이니까, 핫하니까 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게 아니다. 네. 대신에 미래에 펼쳐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특정 AI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즉 얼마나 회복 탄력성을 보일까, 이걸 확률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아하. 단순히 AI가 대세야, 이런 단선적인 예측이 아니고요. 불확실한 미래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장기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은 기업들, 이걸 고르는 과정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는 시나리오 하나만 딱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그 속에서 이 기업이 얼마나 잘 버텨낼 수 있느냐, 그 회복 탄력성에 더 무게를 둔다, 이런 의미네요. 네, 정확합니다. 예측보다는 진짜 대비에 초점을 맞추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의 목표는 미래를 딱 맞추는 점쟁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내 포트폴리오가 그 충격을 견뎌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그 회복 탄력성을 갖추는 데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그의 펀드가 어떻게 보면 방어적이면서도 동시에 또 성장의 기회는 놓치지 않으려는 전략의 핵심인 셈입니다. 시장이 복잡하다는 걸 인정하니까
오히려 더 현실적인 대비가 가능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알란 베로의 투자 철학을 쭉 들어보니까 와, 이게 시장을 예측 불가능한 복잡계로 딱 인식하고 시작한다는 점,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출발점 자체가 다르죠. 단기 유행 쫓는 대신에 기업의 내재 가치, 펀더멘털 보고 장기 투자, 그리고 그 핵심에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는 확률적 사고가 있고 이걸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딱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베로의 접근법은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좀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기적인 시장의 노이즈에 막 흔들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기회를 찾고 또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어쩌면 예측이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게 오히려 더 강력한 전략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베로가 시장이라는 이 복잡계 안에서 단순히 성장 예측, 이것만큼이나 회복 탄력성에 주목했잖아요. 네. 만약에요, 여러분이 투자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커리어 관리라든지 아니면 인생의 다른 여러 복잡한 문제에 접근할 때요. 그냥 최상의 결과만 상상하고 예측하기보다 다양한 시나리오 속에서 나의 회복 탄력성, 패턴은 어떨까 이걸 읽어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결정이나 준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